1907년 말 퇴위를 앞둔 고종 황제의 특사로 유배에서 풀려난 나철은 국권을 되찾기 위해 새로운 투쟁 방법을 모색하게 됩니다. 이때 나철이 주목한 것이 민족 정신의 부활이었습니다. 1909년 음력 1월 15일 서울 가회동에 있는 취운정 아래 나철과 이기, 오기호를 비롯해 10여 명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단군 신위를 모시고 제천 대례를 드리면서 고려시대에 사라졌던 단군교의 중광을 선언했습니다. 풍전등화와 같은 나라의 운명을 우리 민족 고유의 단군 정신을 통해 지켜나갈 것을 천명하는 자리였습니다. 단군교는 1년 후 교명을 대종교로 바꿉니다. 장차 다가올 일제의 탄압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요 왼쪽에 보이는 이 건물이 실제 나철 선생께서 대종교를 중광한 자리죠. 그러니까 1909년 음력 1월 15일 날 이 자리에서 10여 명이 모여가지고 대종교를 중광식을 가졌죠. 그러니까 중광이라는 뜻은 부활 또는 재건 또는 복원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700년 전에 있었던 종교를 다시 복원시켰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일본과 다른 민족이다 라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깨우칠 때 비로소 제대로 된 어떤 그 혁명, 제대로 된 국권 회복 운동이 전개될 수 있지 않겠는가. 바로 정신혁명이야말로 조국을 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첩경이다 라고 이렇게 그 나철 선생이 인식을 했고, 그것이 바로 대종교의 창시, 단군교의 창시로 이어졌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종교는 그 후 급속히 번져나갔습니다. 서일, 김좌진, 홍범도, 지정천, 이범석을 비롯한 무장 독립운동 세력과 신채호, 박은식, 정인보와 같은 민족사학자들, 한글 문화운동을 일으킨 주시경, 지석영, 김두봉, 그리고 민족 지도자 이시영, 신규식, 조완구, 이동영 같은 인물들이 모두 대종교 사상을 바탕으로 활동했습니다. 대종교를 중광하던 해 그는 이름을 나철로 개명합니다. 나철 스스로가 말하길 단군을 알고 나서 자신은 새로 태어났다고 했습니다. 대종교를 중광한 그해 음력 10월 3일 첫 번째 개천절 행사가 이곳에서 열렸습니다. 이곳이 지금까지 이어져오는 개천절 행사의 발상지인 셈입니다. 중광 이후 나철의 행적을 알려주는 신문 기사가 있습니다. 1912년 1월 6일자 경남일보에 실린 대종교의 만주 단군 유적 답사라는 보도가 그것입니다. 이 기사는 나철의 제자가 경남일보 주필이었던 장지연에게 보낸 편지에서 시작됐습니다. 편지에는 나철의 명함과 함께 북간도에서 보내는 편지글이 들어있었습니다. 현금까지 동봉해 보내면서 경남일보에 실어달라고 한 것은 그가 만주에서 발견한 단군 유적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나철은 백두산과 길림성, 흑룡강성 등 만주 일대에서 단군의 묘와 흔적이 10여 개가 있다는 걸 만천하에 알리고자 했습니다. 대종교 중광 후 나철은 교세 확장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그 덕분에 이듬해 교인 수는 2만여 명에 달하게 됐지만 국조 단군을 숭상하고 민족혼을 고취시키는 종교를 일제가 달가워할 리가 만무했습니다. 단군이 우리 민족의 정체성 그 자체임을 일제도 알고 있었습니다. 식민화 정책에 반대되는 단군 신앙을 일제는 말살하고자 나섭니다. 초대 총독 데라우치 마사다케는 1910년 11월부터 1년여간 단군 조선 관련 역사서 등 51종 20만 권을 수각했습니다. 한국에 와서 한국을 지배하려면
정신을 지배하려면 결국에 역사를 지배해야 되는데 그 역사를 지배하려면 그 역사의 핵심인 상징인 단군조선을 잘라버리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군조선을 철저하게 말살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고조선을 잘라냈고 그걸 신화라고 해가지고 일제는 조선의 식민 통치를 합리화하기 위해 식민사관을 만들어냈습니다. 일본 사학계는 1892년에 이 역사서를 발간하면서 한민족 고대사에 대해 본격적으로 왜곡하기 시작합니다. 한국사는 역대 이래로 자주적으로 독립해본 이런 국가를 가지지 못했다는 논리를 일제는 만들어냈고요. 이런 식민사관을 만들기 위해서 일제가 가장 필요한 것이 우리 한국사에서 단군이라는 부분을 역사적으로 믿을 수 없는, 역사적으로 성립될 수 없는 부분으로 삭제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1910년 8월 29일 일제가 끝내 조선을 강점하자 나철은 활동지역을 백두산이 있는 만주지역으로 옮기고자 합니다. 만주지역은 일제 압박을 피할 수 있는 데다가 무엇보다도 백두산은 단군 성지 중의 성지였으므로 민족 국가를 건설할 최적지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먼저 나라가 망한 직후인 10월 25일 백두산이 멀리 바라다 보이는 북간도 화룡현에 대종교 지사를 설치합니다. 포교에 들어간 만주지사는 그 다음해 3월에 대종교 교인인 백포 서일을 중심으로 중광단이라는 만주 최초의 독립운동 단체를 조직합니다. 중광단은 대한정의단으로 확대되었다가 9.1 정규군 체제를 갖춘 북로군정서로 발전됩니다. 우리에게 김좌진 장군의 이름을 알린 청산리 대첩은 북로군정서가 주도한 전투입니다. 1920년 10월 말 화룡현 청산리 일대에서 일본 정규군 2만여 명에 맞서 대승을 거둔 쾌거. 청산리 대첩에 숨은 주역이 있으니 그 사람이 바로 서일입니다. 그는 북로군 정서를 이끌었던 총재였습니다. 서일은 강한 정신무장을 위해 청년들을 대종교에 귀의하게 했고 북로군 정서 대부분은 그래서 대종교 교인이었습니다. 당시 북로군 정서 병사였던 이우석의 증언일지. 그 속에는 북로군 정서가 대종교 정신으로 무장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최근 발굴된 애국가에서도 대종교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독립운동가였던 김승학 선생의 유품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이 애국가는 삼천단부, 한배 등의 용어를 쓴 것으로 보아 만주 등지에서 활동하던 대종교 계열 독립군들이 부른 것으로 추정됩니다. 삼천단부는 단군 시대의 무리, 한배님은 단군을 높여 부르는 대종교 용어입니다. 4절까지 이어지는 독립군 애국가의 후렴, 배달민족 배달나라 길이 보존하세는 오늘날 애국가와 비슷합니다. 만주 일대 답사를 마친 나철이 택한 장소는 백두산 북쪽 산자락에 있는 화룡현 청호천이었습니다. 청호천은 지금도 50여 가구 조선족들이 모여서 대대로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백두산과 가까운 오지이면서도 동포들이 많았던 연길이나 용정과 가까운 점이 이곳을 점찍은 이유였을 것입니다. 대종교가 신앙하는 단군이 뿌리를 내리고 우리 민족의 성산이고 그 바탕 위에서 그 천국이라는 이상을 이 지역에서 그 배달국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그 구상이 있었지 않았는가 생각됩니다. 500년 이상 됐다는 청호천의 비슬나무. 이 고목은 이 마을에서 이상향을 펼치려던 나철을 지켜봤을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밭에서 이제 소개를 받고 김호림 댁입니까? 세월은 흘러 그때를 보고 들은 이들은 가고 없습니다. 후손들에게도 희미한 기억 속에 존재하는 그의 흔적을 찾아 나섰습니다. 방송국에서 좀 이 말에 좀 그 이야기를 좀 듣자 찾아왔습니다. 조금만 한바탕 하는데 어디? 아 그래요? 그때 라처선생이라고 와서 여기다 그 학교도 세웠다더구만. 그 학교 이름은 저 기억이 안 납니까? 청일학교라고. 아 청일학교요? 네. 국혼과 조선 역사의 우수성을 강조하는 대종교의 역사의식을 담은 대표적인 책이 신단실기입니다. 대종교 2세 교주 김교훈이 쓴 한국 고대사로서 민족사학을 일으키는 데도 중요한 이정표가 됐습니다. 박은식과 신채호의 사상에는 김교훈의 역사의식이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박은식의 한국 통사에서는 민족주의 사관을 확립하고 있고 조선 상고사를 기술한 신채호 역시 단군 시대를 다루며 국혼 개념을 강조했습니다. 대종교에서 이야기하는 신단민사라든가 신단실기라든가 이러한 단군을 강조하는 역사책들은 바로 일제 시기에 있어서 우리 민족의 그 조국의 어떤 그 광복을 추구하는 정신적인 어떤 그 사관인 그 민족주의 사관을 형성하는데 가장 큰 기틀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이러한 그 단군을 중심으로 하는 민족주의 사관, 정신 사관을 갖고 있던 그러한 독립군들이 바로 우리 조국을 구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근간이 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종교를 넘어 하나의 민족 이념이 된 대종교 사상은 만주에 있는 한민족에게 급속도로 번져갔고 교도 30만을 헤아리게 됐습니다. 1914년 5월 13일 총본사를 아예 화룡연 청호촌으로 옮긴 나철은 체계적인 활동을 위해 백두산을 중심으로 교구를 4개로 나누고 책임자를 파견합니다. 동도 본사는 북간도 왕청현 독립군 기지에 두고 서일이 책임지고, 서도 본사는 중국 상해에 두며 신규식과 이동영이 주관하며, 남도 본사는 서울로 강우가 맡으며, 노령 소왕령에 둔 북도 본사는 이상설이 주관해서 북만주 일대를 관할하게 했습니다.